그 네. 19일 날 집회 나가셨었잖아요. 네. 그때 몸살 감기 걸리셨다 그러던데 괜찮습니까? 아, 좀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아, 지금 천막 농성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저희들이 21분 의원들이 네. 조를 짜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 해라 뭐 이제 이런 농성인 건가요? 이번에 네, 하시는 게? 국정조사해라, 특검도 수용하라, 대통령 사과하라, 그리고 탐사 책임자들 처벌하라. 네. 이거 수용하지 않으면은 네.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 아, 네.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정부를 인정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권 심판을 내리기 전에 네. 경고하고 기회를 지금 정권에게 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을 포함해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서 7분이 지난 네, 19일에 진행되었던 15차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공개적인 행사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지고 얘기한 것은 지난번에 김영민 의원님 말고는 사실은 좀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이렇게 주장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제가 이제 2008년 쇠고기 광우병 파동 때도 국민보호단장으로 한 달 정도 광장을 나갔었고요. 네. 또 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 시위 때도 광장을 국민들과 함께 지켰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의원들이 촛불 무대에 올라간 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개별적으로는 한두 분 의원들이 올라간 적이 있는데 네. 7분 의원, 저를 포함한 우리 초선 6분 의원들, 김용민, 황운하, 그리고 유정주, 네. 강민정, 네. 양이원영, 그다음에 무소속의 민영배, 이런 초선 의원들 6분은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국민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힘은 민주당이 광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딱 급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때 용기를 내서 광장 시민들을 만나고 특히 무대까지 올라간 저야 정치할 만큼 한 사람이니까는요.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만은 네.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사정도 있고 앞날이 구말린데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광장으로 나갔고 무대 위에 오른 이 의원님들을 국민들께서 다른 건 몰라도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오랫동안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지 그 힘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한테 뭐 여쭤보셨죠? 그날 분위기, 현장 분위기, 그다음에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게 된 계기가 정확히 뭐냐 이런 걸 여쭤봤어요. 예. 네, 일단 광장의 국민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네.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광장의 시민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태극기 집회하는 쪽도 저는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나. 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왜 남원당 의원들 하는 일에 이렇게 격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그냥 변장해서라도 네. 광장을 한번 나가보셔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친구고 선배고 후배고 동생들이고 누나고 여동생이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왜 그분들을 뿔 달린 도깨비 취급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네. 자, 제가 보니까는 이제 YTN은 그날 한 40만 명 정도로 보도를 했어요. 아마 7시 현재. 예. 네, 연 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시부터 한 7시 정도까지 행사가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네. 3시간 동안 자리를 오갔던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한 40만 명이라고 한 것 같고, 제가 무대에 섰던 한 6시 좀 넘은 시각에 무대 위에서 보니까 무대 위가 있던 남대문서부터 촛불 시민들 끝자락에
프라자 호텔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 거리가 한 1km 가까이 돼요. 어. 그러면 또 인도 쪽에 계신 시민들까지 합치면은 제가 연설했던 그 시각에는 한 6시 좀 넘은 그 시간에 한 2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이 오셨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서 촛불 집회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시민들이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힘에서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화들짝 놀라서 막 저희들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의 그 수준이 뭐 너무 품격이 없이 뭐 시체 장사한다고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한 망언을 막 쓰레기처럼 뱉어내더라고요. 그런 말을 해요? 시체 장사한다 이런 말을? 또? 그런 그런 와. 뉘앙스의 그 이야기도 했고요. 네. 사실 저희들은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저희들 목소리를 광장에 가서 낸 거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연설한 내용도 뭐 시민들이 국민들이 언론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자가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책임자 처단하라. 대통령 공식 사과하라. 국정조사 특검 국힘이 받아라. 얼마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네. 특히 유족들 못 모이게 하는 거, 유족들 모이는 거 방해하는 이 정부, 이거 말이 되느냐. 그러나 이제 국회가 우리 천막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천막에 오셔서 유족들 모여서 서로 슬픔 위로하고 힐링하고 동병상련 느끼시면서 서로 연대하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서로 힘을 모으시라. 네. 그러한 공간으로 저희들 천막 농성 장소가 활용되길 바란다. 뭐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역적 발언을 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뜨는데 참 과간이 아닙니다. 특히 친일 후손인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제가 그런 망언을 들으니까 참 가찮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 좀 격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친일 후손의 눈에는 네. 촛불 시민들이 무슨 폭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친일 후손의 눈에는 폭도로 보인다. 네. 우리 촛불 시민들이. 네, 지금 마치 일치될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폭력배라고 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했던 그걸 일치될 때 친일 분자들 시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집권당이. 뭘 반성합니까, 집권당이? 집권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수십만의 군중들이 거리로 나와서 정권 퇴진을 외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를 반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촛불이 횃불이 될 것입니다. 촛불을 휘뿌려 될 것이다. 자, 김종환님께서 시청 집회 7분 의원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내에 있는 그런 또 의원님들께서는 왜 우리 당 의원들 거기 갑니까?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지금 피력하고 계시단 말이죠. 왜 그러는 겁니까? 또 내지는 이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전쟁할 때도 보면은 네. 총구를 내부로 향하는 그런 두더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지금 이 박용진 넷플릭스.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두더지라는 거예요? 저는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화차 넷플릭스 보셨어요? 봤죠, 제가. 예. 거기 두더지들 나오잖아요. 네네. 네. 정치에도 이 두더지들이 있어요. 이 두더지들이 난데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전향했다고 하면서 민주당 국힘 배지를 달고 있어요. 네. 3명입니다, 3명. 3명. 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가 저는 다. 그들의 발언과 행적을 네.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은 네. 우리가 대선 패배 이후에 다들 죄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칼끝을 지금 조여 들고 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할 말 다 하면서 삽니까? 응? 지금 할 말 있더라도 참고 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네. 이 외부의 공격에 원팀으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데 예. 총구를 외부를 겨루니까 이런 두더지 같은 이런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두더지 같은 정치하지 마라. 수박 3명 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요.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솔직히 이제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정진상 실장이라든가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가 지금 다 구속됐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사법 리스크 현실화됐다. 이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여기 답변하기 전에요. 네. 그 전재수 의원님이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그 공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깔치 정치 이야기하니까 느닷없이 어느 언론에서 네. 갈치. 전재수 의원을 지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재수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네. 전재수 의원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워요. 네? 그래서 야 재수야, 너 절대로 너는 아니다. 내가 네. 너 지목한 거 아닌데 언론에서 너 지금 느닷없이 너하고 나하고 지금 싸움을 붙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절대로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소신 있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운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이 느닷없이 유탄을 맞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요. 네. 우리 부산의 그 시민 여러분, 또 부산 북구 그 유권자 여러분, 전재수 의원은 노무현의 정치를 배운 소신 있는 정치인입니다. 괜히 종편의 장난에 네. 농락당하지 마라. 농락당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전재수 제가 의원님 질문한 다시 한번 거.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지금은 결론이 이재명 찾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야말로 정치 보복인 거죠. 네? 대통령이 이재명 됐으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 50억 클럽 그분들은 다들 어디 갔어요? 어허. 그건 없었던 겁니까? 수사라는 게 적어도 형평의 원리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모양새는 갖춰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200번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본부장 비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또 최은순 씨 한 건도 압수수색 없었잖아요. 네. 수사의 형평을 잃고서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수사의 형평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지금 칼끝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지만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라. 예.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네, 이게 이제 국민이 원하는 네. 프레임인데요.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검찰이 제집 드나들듯이 하는 이런 경우는 네. 제가 MB 때도 정치를 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치를 했지만은 그 시절에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네. 아니 업자가 나 어떤 정치인한테 돈 줬다 네. 라고 하면은 걸려들지 않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노무현 같은 경우에도 업자의 진술만을 믿고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야당 중진의 집과 사무실을 네. 그것도 2차례나 압수수색 합니까?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짓밟히고 유린당할 때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거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외투쟁을 나가야 됩니다. 장외투쟁을 나가서 네.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됩니다. 저희들 짓밟히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래 국민과 함께 이 야당 탄압의 이 국면을 뚫어 나가야 되고요. 네. 한편으로 우리는 국회에서 지금 예산 국회지 않습니까? 네. 예산 국회는 이 칼자루가 야당한테 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칼날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들을 뜰뜰 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우습게 보이니까 막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 국회에서 원내 투쟁하고 그 다음에 장애로 나가서 원외 투쟁, 원내외를 소위 말해서 병행 투쟁을 해서 네.
이 정국을 우리가 주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깨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7명 의원들이 지난주에 자발적으로 우리라도 한번 각자 나가자. 네. 그래서 7분이 나가서 무대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네. 자, 두더지 같은 사람들 그만해라. 그리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런 거 집어쳐라. 우리가 힘을 좀 보여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요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국민의힘 쪽 분들하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도대체가 정부하고 여당이 이 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미흡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 우리 너무 속상하다. 정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어떻습니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관련해서. 예. 이 문제가요. 초기에 유족들을 흩어지는 그게 저는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정부가. 네. 유족들을 흩어지고 의도적이고, 네. 의도적이고 이거는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네. 얼마나 정말 하늘이 노랗고 아침이 밝아오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슬픔에 빠진 분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서로 함께 모여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슬픔을 나누는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그러면은 네. 유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서 서로 위로하고 힐링하고 연대하면서 서로 앞날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유족들을 위한 국가의 도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취신도 다들 나눠놨고 평택에 서울에 사는 사망자가 평택까지 내려가고 네. 이런 정말 반인륜적인 일을 국가가 해서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유족들이 뭐 황망한 넋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러는 차에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국가가 뭐 했던 거지 우리에게?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유족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일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로들 이제 연락하고 또 어떤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어떤 법률적인 항의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족들을 위한 첫 번째 배려는 그들을 모이도록 해야 됩니다. 네.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방법을 또 써야 되겠죠. 뭐 안 그래도 오늘 그 기자회견 한다 그래요. 유족 대표들이. 그래서 현재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국가가 제대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해서 진상을 좀 규명해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21분의 의원님들께서 조를 짜서 천막 농성까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주호영 전 원내대표죠. 국민의힘당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말은 개인적이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우리도 국정조사에 좀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좀 합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지금 현재 야3당 플러스 국민의힘까지 같이 해서 국정조사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좀 반감이 있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허. 그리고 예. 지금도 저는 주호영 의원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알고 계시죠? 한다고 예. 봅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은 좀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네. TK 출신의 정치인이지만은. 근데 이제 국내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 뭐 초선 의원들이 뭐 잡아 죽일 듯 네. 뭐 다선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도 이제 뭐 윤핵관이라든지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단지 전체적으로 국힘은 경찰 수사가 보고서 국조 판단하자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진실 규명의 의지가 없는 그런 궁색한 그런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네. 이제 한 달 다 돼가는데 국힘조사 이번 24일 날 국힘도 참여해야죠. 근데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일단 야당끼리 먼저 개문 발표하면은 예예. 국힘이 참여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네. 않으면 우리가 야당들끼리 청문회 밤새도록 할 텐데 네. 자기들이 어떤 방어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까? 그래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라도 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단독 처리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네. 국힘이 국조를 반대하는 중에 하나가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으니까 이거 뭐 해보나 하나만 마나 하다? 아니냐라고 하는데 에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특금 통해서 네. 국조와 특검을 동시에 해서 서로의 장점을 보완해서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검을 하자고 국힘이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안민석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끊어야 돼서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국정조사를 뭐 지금 계획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네.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도 뭐 천공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큰 희생을 거둬서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취지를 말을 하고 이번에 도어 스태핑 중단 관련해서도 천공이라는 분이 뭐 영향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도 그렇고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하고 천공의 관계가 정확히 뭐냐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국정조사해서 혹시 증인을 부를 때 혹시 그분을 좀 불러가지고 물어볼 생각은 있으세요? 이건 제가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성명은 없어야 되는데요. 예. 아마 국민들은 천공을 부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좀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천공은 나오지 않을 것이죠. 근데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 정의 신청하지 나올까? 않을 게 아니라 네. 야당은 끊임없이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의 신청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조사 정의 신청의 아주 핵심적인 그 쟁점이 네. 천공을 부르냐 마느냐 그게 될 것인데요. 네. 저는 정의 신청을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 그럼 안민석 의원님이라도 나서서 다른 분들 안 하더라도 나서서 한번 불러보시는 걸로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선명한 야당 응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